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1월 9일 목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우리는 한 번밖에 살 수 없으니 살아있는 동안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이 내 생애 최고의 날인 듯 최선을 다해 살고 지금이 이 생의 최고의 순간인 듯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은 누리고 불행은 버리는 것입니다. 소망은 쫓는 것이고 원망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줄 명언이 좀 다소 긴 내용인데 정말 제가 이 한 줄 명언을 아침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스마일TV를 애청하신 분들 오늘 아침에 제 방송을 보시면서 방송을 또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은 누리고 불행은 버리는 것이다. 소망은 쫓는 것이고 원망은 있는 것이다.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삶에서 꼭 이 이야기를 실천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감사스마일도 이 말처럼 꼭 이렇게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전에 주요국 주택가격 상승률 감사스마일 하게 되면 뭐 부동산 전문가라고 또 생각하신 분도 있지만 최근에는 감사스마일 하면 이제 유튜버다. 고양시 유튜버. 제가 전에는 부동산 전문가라는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는데 최근에는 고양시 유튜버 이게 또 와닿더라고요. 또 어제 제가 킨텍스에 2022년 국토 스마트 엑스포를 다녀왔는데 오늘 중에 또 제가 다녀왔던 것들을 현장 스케치 했던 것들을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겠지만 일단은 제가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또 갖고 있고 또 아침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또 제 팬들에게 또 이야기를 드리지만 제 스스로도 또 많은 것들을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니까 주요국 주택가격 상승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2015년 대비 우리나라만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62.9%가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2015년 대비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물론 주택가격을 어떻게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62.9%가 상승했고요. 월세는 10% 정도 상승을 더 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43%, 호주도 42%, 뭐 일본이 안 올랐겠지라고 했는데 일본도 주택가격은 24%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올랐고 월세 가격은 좀 떨어져 있네요. 또 미국도 79%, 캐나다 역시 77%가 상승을 했고 제일로 상승을 적게 한 나라가 정말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19.3%로 주요 8개국 중에서 가장 주택가격이 적게 상승을 했고 반대로 또 월세 상승률도 보니까 월세 상승률은 보니까 호주라든지 일본, 프랑스에 비해서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뭐 미국이라든지 캐나다에 비해서는 낮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월세 또한 지금 7.7%로 정말 물가 상승률보다 조금 더 높게 지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내년에 주택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주택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지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수 있겠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내년에는 올해보다 주택가격이 더 오르면 올랐지 더 내려갈 일이 좀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물론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각자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나라가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주요 선진국들이 많이 주택가격이 상승했다. 월세가격도 물론 떨어진 곳도 있지만 많이 상승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아침에 방송 전에 먼저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돈센스의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 부동산 인사이트 2023년 11월 FOMC 요약 시장의 중요한 변곡점에 대해서 네이버 블로그 글을 토대로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부동산 인사이트 제가 잘 참고하고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돈센스님께 방송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돈센스님 이후 추가하셔가지고
부동산 인사이트 좀 받아보실 분들은 블로그 이웃을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스마일은 블로그 이웃이 5,000명이 넘어서 제 이웃이 좀 빠져나가야지만 제가 이웃을 추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제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스마일이 아침마다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구독 누르고 알람 설정만 안 하시면 괜찮고요. 또 좋아요를 갖다 누르시면 물론 관련된 동영상이 추천되는 게 조금 싫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구글의 알고리즘 때문에 그래도 좋아요는 정말 나의 그런 나의 그 시청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또 정말 좋은 그런 뭐랄까 그 동기부여가 또 된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에게 드립니다. 지난 11월 2일 날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난 10월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 동결인데 5.5%, 상당히 높은 금리죠. 그런데 보니까 지난 10월에 이어서 2개월 연속 동결이자 연준 모든 위원이 만장일치로 동결에 투표권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인상적인데 분위기가 조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감사스마일도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었는데 미국 국채 금리가 내려갔더라고요. 또 모기지 금리도 지금 내려갔다, 역대급으로 지금 내려갔다고 하는데 11월 2일 날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했고 딱 일주일 만에 지금 또 분위기가 조금 많이 달라지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 찐팬분들이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내년에 미국이 금리를 안 내릴 수가 없겠다라고 또 그렇게 또 많은 전문가분들도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좀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달라진 파월 기자회견 분위기가 왜 달라졌나? 금리 인상 신중할 것, 국채 수익률 상승에 추가 긴축 필요성이 뚝, 그다음에 도이체방크 연준금리 최대 3.25포인트 인상 효과에 관련해가지고 지난 11월 2일 이렇게 신문기사가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성명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3분기 경제는 활발했다. 올해 초부터 일자리 증가폭이 완만해졌지만 여전히 강한 수준이다. 실업률은 생각보다 낮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미국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탄력적이다. 리스크를 줄여가고 있다. 연준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목표치 2% 달성을 위해서 노력 중이고 이는 변하지 않았다. 연준은 국채담보부증권 등의 자산을 계속해서 줄이는 긴축을 할 것이다. 이번에는 경제 상황에 맞춰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통화정책을 수정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성명서 내용은 뻔했고 올해 내내 반복했던 말입니다. 어떻게든 시장의 심리를 누르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코멘트죠. 중요한 건 성명서 발표 이후에 이루어진 연준 파월 의장의 인터뷰에서 나옵니다. 파월 의장님의 기자회견 인터뷰 내용 좀 발췌해서 얘기 좀 드리면 연준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이해하고 있고 여러 변수를 신경 쓰며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인플레이션 목표치 2% 달성을 위해서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인플레이션이 극에 달했던 2022년 중순 이후에 인플레이션은 완화되고 있다. 지난 몇 달간 긍정적이었다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연준의 제한적인 정책 기조로 인플레이션 하향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있지만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 높다. GDP도 예측보다 높다. 하지만 경기는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동결했다고 해서 다시 인상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번 FOMC에서는 여전히 경기 침체를 예측하지 않았다. 경기의 회복력, 탄력성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고 현재 노동시장과 경제성장, 금융적 리스크 등을 고려했을 때 지금 상황에서 연준은 금리 인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논의도 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준은 최근 장기금리 인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장기금리 인상이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오른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스라엘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많은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예전 연준의 전망과는 다르게 움직인 것이다. 임금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지만 이번 인플레이션의 핵심 문제는 초기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 부족이었다고 생각한다. 팬데믹 이전과 이후 소비의 구조적 변화가 생겼다고 보지 않는다. 잠시 소비가 올라가긴 했지만 이전에 비교하면 사람들은 소비를 줄였다. 인플레이션 하락에 진전이 있다는 좋은 데이터들이 들어오고 있다. 현재 나쁘지 않은 위치에 있는 게 분명하며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인플레이션 목표치로 되돌리기 위해 연준 대다수 의원들은 경제 둔화와 노동시장 완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현재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매우 먼 길을 왔다. 현재 금리 인상 사이클의 끝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한다. 어떤가요? 뭔가 달라진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지난 10월 달에 매파적 발언과는 정말 달리 말하는 톤 자체가 바뀐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원어로 지금 이야기를 했고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한 건데 아마 이제 영어로 만약 이야기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이렇게 완화된 그런 느낌을 충분히 지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불과 한 달 전에만 하이거 포 롱거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계속 외쳤어요. 계속적으로 고금리로 갈 것이다. 오랜 기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인터뷰에서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얼마나 멀리 왔는지 인지하고 있고 경기 둔화와 실업률 상승 등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감사 스마일이 제가 부동산 전문가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작년을 되돌아보면 미국이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저 역시도 예상을 못했고 많은 전문가들도 예상을 못하다 보니까 정말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한국 경제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거시 경제, 특히 미국 금리 인상이라든지 미국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 그다음에 유럽, 아시아, 중국 이런 것들 시장을 갖다가 보다 보니까 이런 FOMC 요약이라든지 또 파월 의장의 이런 이야기들까지도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부동산 전문가에서 이제 경제 전문가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캐파가 좀 넓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가 또 느끼고 또 부익남이라든지 또 여러 또 유튜브 또 채널에서 또 김작가 TV에서도 또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저 역시도 엄청 많이 듣고 있거든요. 어떨 때는 1시간, 2시간 정도를 갖다가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고 또 제 의견을 또 제 나름대로 또 정리를 하다 보면서 이 경제적 자유로 가는 이 길이 멀긴 하지만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또 제 이런 인사이트를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또 나누어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해야 되니까 오늘 또 이야기를 하는데 돈센스님께서 정말 정리를 잘 해주셨고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투자가 참 어렵다. 투자자라면 최악의 공포와 비관론 속에서 희망을 말해야 되고 최고의 환희 속에서 과감하고 매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말이 쉽지 정말 이게 정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감사스마일도 제가 작년 12월이나 올 1월, 2월 달에 계속적으로 희망적으로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 예상이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도 이제 이야기를 뱉어놓고 내 예상이 빗나가잖아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넘어가면 되는데 또 저는 또 그렇게 하기가 너무너무 또 싫고 되도록이면 제 예상을 갖다가 맞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 올 초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둔촌주공 미분양 났을 때 한번 떠올려 봅시다. 공포도 그런 공포가 없었죠. 제 주변에 둔촌주공 관련해가지고 저에게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사라고 매수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 매수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둔촌주공이 분양가에서 5억 넘게 오른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희망을 노래할 때가 되었다라고 지금 돈센스님께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감사스마일도 지금 만약에 무주택자이시거나 1주택자이신 분들은 좀 갈아타기도 하셔도 괜찮고 내년 상황이 올해보다 더 나쁠 것이다라고 또 전망하신 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갖다 더 이상 인상하지만 않는다는 이런 신호만 시장에 준다라고 하면 분명히 또 다른 양상의 그런 또 경제 상황이 또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빚을 내가지고 또 투자를 하고 내 집 마련을 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자금적인 여력이라든지 돈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미룰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9억 이하로 이제 내 집 마련을 갖다 할 수 있는 기회는 제가 봤을 때 내년 5월까지, 좀 빠르면 내년 4월까지, 총선 전까지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고, 보통 집을 갖다 매수하게 되면 내가 지금 계약했으니까 내일 입주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11월 달에 계약되는 건들을 보니까 잔금 날짜가 거의 한 내년 2월
뭐 3월, 뭐 빠른 거는 뭐 1월 정도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금 또 급매 아니면 또 내 여력에 맞춘 그런 아파트들을 고양시 특히 덕양구 삼성벨트 쪽에 6억대, 7억대 매매 물건들은 거래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전히 금리는 높고 전망은 불투명하지만 시장의 심리는 서서히 변하고 있다. 무엇보다 작년처럼 전세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더 이상의 폭락은 어렵다고 본다. 하방에 전세가 버티고 있으니까요. 라고 지금 돈세스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내년에는 상당히 괜찮을 거라고 본다.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네. 감사스마일도 제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내년에는 올해보다 좋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부동산 쪽으로 해가지고 2020년도, 2021년도 시장처럼 뭐 10%, 20%가 폭등하는 시장은 아니겠지만 지금의 예를 들어서 전세 가격이 내년 제가 판단했을 때 내년 5월부터는 정말 전세 가격이 정말 문제가 될 것이고 또 임대 3법도 내년에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고 또 여러 가지 또 부동산 세제 혜택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물론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로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내년 시장이 지금보다는 더 하락할 요인은 적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부동산 13년 정도 하면서 제가 이런 사이클을 갖다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도 봤고 또 감사스마일도 실제 부동산 또 투자를 하면서 제가 내 나름대로의 결론을 갖다가 말씀을 좀 드리면 내년에 지금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전세가격이 내려갈 일은 없지만 중요한 거는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을 갖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올 연말 12월까지 늦어도 내년 4월 전까지 총선이 일어나기 전까지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일단 계약이라도 하실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물론 제 이야기처럼 따르지 않으실 분들은 내년 4월 이후에 한번 상황을 보시고 그때 가서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겠지만 중요한 거는 파월 기자회견 분위기가 달라졌고 금리 인상이 신중할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금리보다는 낮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여러 가지로 경제 상황이 앞을 뭐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미국이 금리를 더 이상 인상을 갖다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들을 시장에 신호를 주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년에는 올해보다 여러 가지로 경제 상황이라든지 주택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올해보다는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희망적인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돈센스님의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 11월 FOMC 요약 시장의 중요한 변곡점이 일어났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감사스마일이 부동산 유튜버, 부동산 전문가도 좋지만 고양시 유튜버의 그런 것들을 또 닉네임을 듣게 되니까 더더욱 좋고요. 어제 제가 킨텍스에 가서 제가 또 고양시 쪽으로 또 많은 또 홍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또 했는데 그거는 제가 편집이 되는 대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은 오늘도 행복합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 하십시오. 고맙습니다.